은퇴하고 나면 과연 얼마를 쓰며 살아야 할까요? 연금만으로 충분할까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혼자 사는 분, 부부가 함께 사는 집, 자녀와 동거하는 가정까지 모두 상황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병원비가 많이 들고 또 어떤 분은 손주 돌보느라 지출이 훨씬 많아지기도 하죠. 사는 지역, 집세, 건강 상태,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지출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실제 1인 가구, 부부 가구, 자녀와 함께 사는 새 집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얼마나 준비돼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평균일 뿐, 실제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100만 원 이하로도 살 수 있고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정말 얼마나 들까요? 국민연금 타면 되지, 혼자면 얼마 안 들어 하고들 말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서 느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병원은 자주 가게 되고 경조사는 줄지를 않죠. 특히 정해진 수입 안에서 살림을 꾸리려면 매달 나가는 지출 하나하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에 얼마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지, 부부가 함께 사는지, 자녀와 같이 지내는지에 따라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 자가인지 전세인지, 건강 상태나 식습관에 따라서도 필요한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 가구의 생활비 사례를 통해 노후 생활비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은퇴 직후가 아니라 은퇴 10년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활비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전세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는 순자 어르신은 매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약 9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아끼고 또 아껴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매달 실제로 드는 생활비는 약 120만 원입니다. 집세는 전세라 월세 부담은 없지만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 병원비,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빠듯하게 살아도 부족합니다. 특히 치과나 안과 같은 정기적인 진료는 미뤄두기 일쑤고 가끔 갑자기 찾아오는 병원비는 늘 불안의 요인이죠. 어르신은 외식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는 날이 많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매월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미안함이 쌓입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경우 고정비 부담은 크고 돌봄이나 정서적 안정도 취약해 실제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보다 더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박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박 씨 부부는 자녀 둘이 모두 독립한 뒤 부부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분은 국민연금을 합쳐 190만 원 정도 받고 퇴직금 일부를 예금해 매달 3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총 수입은 약 220만 원. 생활비로는 식비 약 70만 원, 공과금과 보험료 40만 원, 병원비와 약값 30만 원, 교통비 및 기타 소비가 40만 원. 이렇게 기본 생활비만 해도 180만 원이 넘습니다. 남는 40만 원은 가까운 국내 여행이나 손주 용돈, 경조사비로 사용됩니다.
박 씨는 그럭저럭 살만은 하지만 생각보다 여유롭진 않아요. 무엇보다 아프지 않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부부 가구는 1인 가구보다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면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불안이 늘 존재합니다. 또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고 식사 준비나 여가 생활에 드는 비용이 은근히 올라갔다는 점도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산에 사는 이 씨 부부입니다. 이 씨 부부는 맞벌이 자녀 부부와 손주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국민연금 등으로 약 2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집은 자녀 명의의 아파트입니다. 처음엔 자녀와 함께 살면 생활비도 줄고 외로움도 덜할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 등하교를 챙기고 간식도 준비하고 학원 데려다주고 병원도 같이 갑니다. 자연스럽게 식비는 물론이고 손주 용돈, 간식비, 학원비 일부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씨 부부의 실제 생활비는 월 3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가족이 많아지니 전기세, 가스비, 물값까지 급증했고 외식도 잦아져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주들이 예쁘긴 한데 체력도 돈도 하루하루 바닥나는 기분이에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당연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노후 생활비는 단순히 평균 수치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1인 가구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취약할 수 있고 부부 가구는 의료비와 여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가족 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예상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비를 계산해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막연하게 대충 150만 원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 지출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내가 지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가능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외에도 소규모 임대 수입이나 소일거리, 지역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가벼운 활동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와는 반드시 경제적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든 떨어져 살든 부모의 경제 상황을 자녀가 알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오해나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노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 대화입니다. 노후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건강, 가족관계, 삶의 태도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누구는 매달 100만 원으로도 만족하게 살고 또 다른 누구는 300만 원으로도 늘 불안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생활비를 점검해보고 가족과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작은 준비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노후 생활비, 지금 괜찮은 걸까? 지금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편안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 영상 댓글에 노후 생활비 점검 항목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직접 작성해 보시고 나의 월 지출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전성기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 번째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점검이 내일의 큰 안심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